6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계획을 한번 끊으시고요.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자, 신고를 하래요. 좀 위험한 일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인원수가 너무 많다든지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고 안 해요. 1번에. 그다음에 2번. 종교단체가 한번 끊어보세요. 종교단체가 신자를 대상으로 한대요. 신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종교단체는 뭐예요? 일반 종교단체에서는 가끔 가다가 여름 되면은 뭐 성경학교다, 뭐 신앙학교다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신앙학교다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끊어보시고요. 숙박을 하면서, 자, 숙박을 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증받지 않은 수련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자, 숙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은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여기에서 혹시 이제 딱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인증받지 않은 이런 말에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숙박을 한다 하면은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4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도 감독을 받는 끊으시고요. 비영리 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5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끊으시고요. 실내에서 위험하지 않은 활동을 당일에 끝내는 경우에도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6번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숙박을 하면서 하는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을 끊어보시고요. 미리 받아야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 인원. 자, 참가 인원의 규모는 했어요. 자, 보세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받아야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이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150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보세요. 7번에서 원하는 답은 뭐냐? 미리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참가 인원의 규모를 물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0명 이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답은 150명 이상인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이요. 지역사회에서 끊으시고요.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자,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활성화를 시키는데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지역 주민의 소극적인 참여. 자, 보세요. 소극적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하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답은 벌써 나왔죠. 1번이요. 그다음에 2번이요. 그러면요. 2번. 지역 단위 청소년 단체 활동을 강화한다. 그렇죠. 그럼 활성화가 되겠죠. 그다음에 3번이요. 청소년 활동을 홍보를 강화한대요. 즉 말하자면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청소년 활동을 합니다라고 홍보를 강화할 때 어떻게 당연히 활성화가 되겠죠. 4번이요. 청소년 활동을 끊으시고요. 촉진하기 위해서 활동 공간과 재원을 확보한대요. 즉 말하자면 뭐예요? 지역 안에서 청소년의 활동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활동 공간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재원도 확보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이요. 행정기관, 청소년 단체, 학교 등의 기관 간에 어떻게 긴밀하게 연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지역사회 안에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 1번이고요. 청소년,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소극적인 참여다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도 방법 선정 시 끊으시고요. 고려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 청소년 활동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활동 환경. 그렇죠. 어떠한 장소에서 활동을 할 것이냐는 거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의 과제. 그렇죠. 과제도 있어야 돼요. 어떤 과제를 줄 것이냐. A라는 목표를 가진 과제를 줄 것이냐. B라는 목표를 가질 과제를 줄 것이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참가 집단의 특성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떠한 참가 집단이라는 거죠. 즉 예를 들어 근로청소년일 수도 있잖아요. 근로청소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학생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참가 청소년의 개인의 특성도 알아야 돼. 참가 집단의 특성도 알아야 된다면 개인의 특성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 보세요. 5번에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결정하는 것은 청소년 활동 지도 방법 선정 시에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학습을 비판하여 끊어보세요. 학교 밖 실천을 통한 학습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뒤의 이론은 하고 뒤의 이론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뒤의 이론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되면 딱 경험학습 이론이 딱 나와야 돼요. 즉 말하자면 전통적인 학습을 비판한다는 건 뭐예요? 전통적으로는 어떤 거에서 가정이나 내용보다는 결과를 중시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경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론이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즉 말하자면 실패든 성공이든 많이 해본 경험이 어떻게 해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지식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학교 밖 실천을 통해서라는 건 뭐예요? 학교 안에 틀에 박힌 것보다는 바깥에 나서 다양한 것을 했을 때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학습, 루이 하면은 경험학습 이론 딱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행복 이론이라든지 문화 이론, 그다음에 하위 문화 이론, 그다음에 도덕성 발달. 자, 1번, 2번, 3번은 그냥 이해가 되시겠지만 도덕성 발단 이론은 그럼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콜버그의 어떻게 해요? 도덕적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콜버그가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구성주의 이론에 끊어보시고요. 학습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찾으래요. 그러면 구성주의 하면은 뭐예요? 하나의 어떠한 것도 출발점조차도 하나의 구성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본다라면 자, 1번. 학습은 의미의 체계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하나하나를 다 구성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학습은 반드시 성공을 통하여. 자, 성공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가 아니죠. 성공이라는 건 뭐예요? 결과겠죠. 여기에서 보는 것은 구성주의에서 보는 것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내용 중심으로 봐요. 내용 중심이고 그다음에 가정 중심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목표 지향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표 지향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용이나 가정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말하자면 목표는 좀 덜 본다. 목표 중심은 아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2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3번이요. 학습은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끊으시고요. 언어는 학습에 영향을 준다. 즉 말하자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학습의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는 마음에서 진행되는 정신적 작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여기에서 구성주에서 말하는 학생을 주체자로 본단 말이에요. 학습. 즉 말하자면 자기 것을 자기가 다 주관할 수 있다라고 본다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5번. 학습은 학습자가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학습을 시작하고 끊어보세요. 그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즉 말하자면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학습자가 그걸 다 해서 어떻게 의미를 다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지면서 느끼고 보면서 느끼고 실천하면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에서 말하는 것은 성공을 통해서만이 배우는 것은 아니다.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 성공을 비록 못하더라도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 법령상 끊어보세요.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 활동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청소년 활동을 하다 보면 위험도가 높은 게 있고 위험도가 낮은 게 있어요. 자,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그래서 높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라면 야간 등반. 자, 4시간이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4시간이 어떻게 넘어가면 위험하고요. 패러글라이딩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걷기 활동. 자, 보세요. 장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10km 이상을 걷기 때문에 아니에요. 10km 미만을 걸으면
10km 미만을 걸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래프팅도 위험하죠. 위험하고. 그다음에 클라이밍, 인공 암벽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 만약에 자연 암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위험한 게 되는 거예요. 자연 암벽은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야간하고 이렇게가 어떻게 위험하지 않은 거다 해서 기억과 미음이 있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